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대안이지만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1도, 횡성 영하 3도, 영월 영하 4도, 평창 영하 5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고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1cm나 1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도로의 살얼음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도 오늘과 기온은 비슷한 가운데 이번 주 매서운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사이버 도박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급증했는데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 대출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실태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이 매년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성인을 위해서 문해교실을 운영 중인데요. 올해 진행될 문해교육 강사와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해서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리고요. 올겨울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고드름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법과 현주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월 2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이 시가지 일원 도로에 인도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동안 인도가 없어 차도를 다니며 사고 위험에 노출됐던 주민과 관광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평창읍 종부 1, 2에서 3리까지 1km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고 다수대교에 200m 길이의 확장형 인도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영월군은 영월 농공단지 주변 북면 마차리에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공공주택 36호를 건립합니다. 올해 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역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가 올해 20여억 원을 투입해 고령층 1인 가구와 은둔층 등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를 늘리고 1인 가구의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원주 지역의 75세 이상 1인 가구는 2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접근이 용이해졌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원주에 강원 도박 중독 예방치유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청소년들 도박의 현주소와 강원 도박 중독 예방치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해당 센터의 박병선 센터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박병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 10년 사이 강원도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범죄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 자료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아쉽게도 강원도 청소년 범죄 사례를 다루고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4세, 19세 미만 도박 범죄 소년의 현황은 강원도 기준으로 21년도에 3명, 22년 1명, 23년 2명,
24년 8월 현재까지 한 3명 정도로 해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청소년들이 어쨌든 도박에 노출이 점점 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 이 사이버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그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이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거나 혹은 이제 문자 메시지, 그 스팸 문자 메시지 혹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접하는 웹툰이나 영상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사이트 쪽에서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예. 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누TV라든지 뭐 토렌트 사이트라든지 이런 곳에 가시면 상단에 이제 이런 도박 관련된 배너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광고를 보듯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환경에 청소년들이 노출돼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럼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징후가 좀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이제 도박은 돈과 관련된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뭐 특별하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나, 친구들에게 빚이 있다거나, 혹은 친구들 간의 돈 거래가 생긴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거나, 이런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고, 스마트폰을 좀 비밀스럽게 혹은 거짓말이 증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이런 사이버 도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돈 문제로 청소년들이 조금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네네. 하지만 뭐 청소년 자신도 그럴 테지만 이제 만약에 내 자녀가 도박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뭐 안다고 해도 그걸 인지하고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도박 노출 여부를 알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도 있다고요. 네, 그 청소년 도박 문제 자가 점검을 위한 어떤 설문조사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청소년 도박 문제 선별 검사를 무료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검사 결과가 좀 그 기준 이상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문자나 이메일 혹은 전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이 도박 충동을 좀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치유 방법도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좀 추천을 해주시나요? 네, 일단 도박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이트에 안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글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것을 충분히 습득하고 실천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좀 더 전문 기관과 상담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청소년들이 특히 이 사이버 도박에 쉽게 빠져드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도박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주시죠. 네네. 일단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일단 도박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는 놀이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팅이라든지 스릴을 느낀다거나 혹은 돈을 이제 그 베팅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거나 이런 어떤 구조들 때문에 좀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이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이런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도박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청소년기에는 어쨌든 성장을 해야 되고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전체적인 발달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사도 접하셨겠지만 이 도박 문제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2차 범죄, 비행 이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동반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1차적으로 도박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자체도 문제겠지만 이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결국에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를 좀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최근에 온라인 사이버 도박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청소년들이 이용자 모집 체크를 하는 총판을 담당을 한다거나 본인의 통장을 빌려주는 형태의 어떤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녀의 계좌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녀의 계좌가 새롭게 개설이 된다거나 혹은 그런 그 계좌 안에서의 어떤 그 금액의 변동들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그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의 인터넷 이용 습관이라든지 방문하고 있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의 좀 세심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강원 도박 중독 예방치유센터가 원주에 거점을 두고 개소를 했는데 지역에서 이 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강원도는 일단 관광산업이라든지 카지노 그리고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의 도박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도박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했었고요. 예전에 강릉에 개소를 했지만 이제 접근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제 원주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센터에서는 도박 문제 예방이나 홍보,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은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따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방문 상담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센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프라인이라고 하는 1336이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336번으로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무엇보다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와 소통을 통해서 건강한 가치관과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주시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예방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도박 위험을 미리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 도박 중독 예방치유센터 박병선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에서 매년 비문해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올해 성인문해 교육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에서 진행되는 성인문해교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려주시죠. 네, 생계 유지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라 글자를 익히지 못한 성인들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학업의 기회를 놓쳐서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글자 해독 교육부터 글이 필요한 일상 분야인 금융, 교통, 안전, 생활 활용 교육이 1년 동안 진행되는데요. 네. 글자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평소 혼자 하기 어려웠던 금융 관련 서비스 이용법이나 앱 활용, 또 문자 쓰기까지 배울 수 있어서 수강생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된 성인 문해교실은 글자를 배우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 작품을 내는 시화전에 참가를 했는데요. 9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씩 9개월의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수업은 학습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또 지역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에서 방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김혜숙 주무관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성인문의 교육은 이제 학령기 교육 기회를 놓치신 비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문자 헤드, 그다음에 생활문해, 뭐 금융, 교통, 안전 뭐 그런 것 등을 교육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6개 반, 그다음에 경로당 7개 반에서 총 13개 반이 운영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강원도 성인문해 교육이라고 시화전 거기에 이제 출품해서 9명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고, 그리고 저희 원주시에서 하는 평생학습 축제, 거기도 참가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공부뿐만이 아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 그래서 뭐 영화 관람이나 그다음에 뭐 디지털 문해 교육장을 견학한다든지,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네, 이 수업은 씨앗반에서 시작해서 한 단계씩 진급해서 마지막 숫반까지 마치면 졸업인데요. 네. 1년에 이 한 과정이 끝나서 총 6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글자를 배우고 익히고 또 읽고 쓰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활용하고 또 작품을 내는 과정에 이르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요. 네. 하지만 단계별 또 수준별로 나눠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글을 배우는 수업 외에도 디지털 체험장 견학과 영화 관람, 또 지역 축제 참가에 장기자랑하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중간중간 진행이 되는데요. 학교나 학습에 로망이 있던 어르신들이 경험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올해 이 성인 문해교육을 진행할 강사 12명과 자원봉사자 12명을 모집하는데요. 강사는 문해교육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고요. 봉사자는 문해교육에 관심이 있고 어르신들께 봉사할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월 24일까지인데요. 신청은 학습관 통합 예약 플랫폼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에 학습관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대리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데요.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김혜숙 주무관에게 모집 자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교육 강사는 문해교육사 그 3급 자격증이 일단 필수 조건이에요, 저희. 그래서 그 자격증을 소지하시고, 그다음에 강의 경력이 2년 이상 되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그다음에 강원인재원에서 하는 초등, 중등 교원 연수과정. 그런 이수증이 있으면 요 중에서 2개, 그러니까 문해교육사 3급 자격증은 필수고요. 그거 외에 하나만 더 이제 충족이 되시면 지원 가능하시고, 자원봉사자인 경우에는요, 이제 노인 관련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더 우대 사항으로 저희가 넣고요. 다음 달에 성인문해 그 교육 학습자를 모집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게 홍보 방안이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글씨를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잘 놓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글자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시면 되고. 그렇다면 문해교실 수강을 원할 경우에 어떻게 좀 참여를 하면 되나요? 네, 수강생 모집은 2월 중 이뤄질 예정인데요. 배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수강생 대부분은 자녀들이 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주변에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어르신, 학습의 기회를 놓친 어른들이 계시다면 성인 문해교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인 문해교실 프로그램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흉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올겨울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고드름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드름 낙하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원주소방서 119 구조대 전상민 소방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방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네. 길을 가다가 종종 발견하곤 하는데요. 이 대형 고드름이 머리 위에 흉기가 될 수 있다니까 정말 말로만 들어도 아찔한데 원주 지역의 최근 5년간 대형 고드름 제거 신고 출동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좀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예, 저희 원주 소방서에서는 최근 5년간 약 60여 건 정도, 연평균 12회 정도 출동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 고드름이 주로 어느 장소에 생기고 왜 생기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우선 가장 흔하게 보일러 연통이 있겠고요. 예. 그리고 지붕 끝, 그리고 건물의 옥외 배관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생기는 이유는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시기에 눈이나 얼음이 물로 녹다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드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굳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대형 고드름이 발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형 고드름이 생기는 이유와 또 어느 장소에 많이 생기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 대형 고드름은 이제 언제 어떤 식으로 추락을 할지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지상으로 추락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의 앞유리와 같은 강화 유리도 부서질 수 있고요. 자동차의 차체도 찌그러질 정도로 아주 위협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가진 고드름을 사람이 맞게 된다면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이렇게 위험한데 그럼 출동해서 대형 고드름을 제거하실 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제거하시는 걸 텐데 제거 시에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저희가 주로 이제 건물의 외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공간이 넓은 곳이라면은 저희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이라면 저희 대원들이 이제 로프에 매달려서 이제 드릴이나 도끼 등의 파괴 장비로 하나하나 일일이 제거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추위와 그다음에 비산하는 얼음 파편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방관분들의 안전을 챙기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쪼록 네.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예. 고드름 낙하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주신다면요. 예, 우선은 그 눈이 온 뒤에는 즉시 제설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옥상과 배수로 그리고 배수관을 자주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집을 비우실 때는 수도 계량기 및 수도관의 보온 조치를 해주시고요. 네. 대형 고드름이 생긴 건물이 있다면 인도에 경고문을 붙이거나 통제선을 설치해 주신다면 낙하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고드름 낙하 시에 순간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서서 이제 차의 강화 유리도 깨질 정도라고 이제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출동을 나가보시면 뭐 부상 정도나 재산 피해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은 10m 높이에 매달린 1kg의 고드름이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 충격력은 무려 1톤 정도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그 달걀 크기의 작은 얼음 덩어리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겨울철 고드름의 낙하 사고로 매년 수십 명이 사망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 치명적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겨울이 한참 남았는데 끝나지 않은 겨울을 무사히 나기 위해서 시민들께 당부 말씀 끝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그 대형 고드름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119로 신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물 관계인에게 알려서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인원 통제 등 현장 안전 조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올겨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소방서 119 구조대 전상민 소방장이었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KBS 원주방송국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